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문다혜 씨 이야기입니다. 문다혜 가족 이상직 측에 받은 돈 2억 원 넘어 검찰이 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직 대가로 문재인 전 사위 월급 등 줬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죠. 거기서 이상직 쪽에서 문다혜 쪽으로 넘어간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문재인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뇌물이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문재인의 제3자 뇌물 혐의가 되는 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타이이스타젯 등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이 파악을 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상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등 문재인 정부 특혜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제3자 뇌물죄 특가법상 혐의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기소가 돼야 되겠죠. 전주지검이 여전히 수사 중인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가느냐 그 논쟁이 있었죠. 전 사위 서창호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이상직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에는 월급과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한 집 월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또 이스타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 단서도 잡았다. 그래서 회사 외에서 이 급여 외에 2억 원 외에 또 별도의 금품이 제공됐는지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호 씨 월급도 회사 측의 그 월급 등 회사 측의 여러 가지 지원은 뇌물로 판단될 수 있다. 자,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혜 씨 가족을 도운 정황도 지금 확인해서 수사 중이고 당시 중진공 이사장 인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도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에 이스타 항공이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 문다혜 가족을 이렇게 돕는 대가로 뭐 현금도 2억 원 줬지만은 여러 가지 특혜, 이스타 항공에게 특혜도 주는 자 그런 일조차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타 항공을 매각을 할 때도 국토부가 개입해서 도와줬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잇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안에 되어 있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 일면 톡 기사입니다.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여기도 제3자 뇌물입니다. 여기도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이재명, 문재인이 똑같은 그 사안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검찰 이재명 대표 기소. 대장동, 위정교사 등 4개 재판 동시에 벌어졌다. 매주 3, 4회 법정행, 정치행보 빨간불, 불구속 기소입니다. 지난해 9월에 대북 송금 혐의를 포함해서 이재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고 이하영 1심 결과도 다 나왔는데 다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재명은 매주 3, 4회 법정에 나와야 한다. 향후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시아투데이 기사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 채널에서 아투TV 채널에서 송국근의 현장 정치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금요일 저녁 8시였는데 오늘부터는 6시, 저녁 6시부터 송국근의 현장 정치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방영이 됩니다. 라이브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이재명과 이하영, 이 사안의 핵심은 지금 이하영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줬다. 이까지는 이제 이하영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사안을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지금 정황상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우스운 일인데 이재명은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핵심을 짚어서 정리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김창균 논설주간 칼럼입니다. 제목은 이재명 방북 보도에 이하영 수고했어요. 댓글 달더니. 이하영 수고했어요. 댓글은 이재명이 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뺌을 완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018년 7월에 이재명이 이하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앉힙니다. 왜 앉혔냐? 한 달 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으로 달아오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올라타기 위해서 새로 자리를 만들어서 이하영을 앉혔는데 이하영은 2006년에 대북 밀사로 북한을 방문해서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발판을 놓은 경험을 높이 샀다. 그리고 또 원래 이해찬 보좌관이었죠. 이하영이 이해찬이 추천도 했습니다. 그해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수행단에 들어가려고 안달이 났다. 이재명은 이화영의 친노 라인, 이해찬 쪽이니까 친노 라인에 기대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다. 나도 좀 데려가시오. 이재명이 문재인 쪽에. 그러나 시도지사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포함됐다. 당시 언론들은 청와대의 이재명 패싱으로 보기 충분하다. 문 대통령의 남북평화 외교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이재명 입장에선 이런 봉변이 없다. 봉변을 당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도발, 이재명이 그때 2017년 대통령 후보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에게 도발을 했죠. 그런 이재명의 도발에 대한 문재인의 뒤끝으로 해석이 됐다. 관계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태여서 아예 빼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대북 프로젝트를 위해 임명된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난처해졌죠. 그래서 평양회담 다음 달인 10월에 2차례나 북한으로 이화영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북에서 돌아온 다음 날 10월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측의 고위급 인사들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실제로 한 달 뒤 경기도 주최 아태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여기에 리종혁 북한의 아태위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북측 대표단 5명이 참석을 합니다. 회의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양 옥류관 냉면을 아직 못 먹어봤다. 이렇게 하니까는 리종혁은 경기도에 옥류관 분점을 개설하기 위해 북한에 먼저 한번 와달라. 이렇게 방북을 제안을 합니다. 리종혁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육로로 평양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리종혁이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 다른 길이 바로 헬기 타고 평양까지. 평양에서 벤처 탑승.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헬기와 벤처 동원 비용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300만 달러로 타협을 했다. 그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납시켰다는 것이 이화영 씨가 형을 받은 핵심 혐의다. 이화영이 그렇게 김성태에게 대신 내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게까지 혐의가 옮아 가느냐 마느냐는 이재명이 이하영의 범죄를 보고받고 승인했는지에 달려있다. 자, 이재명이 자신의 방북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이재명의 소셜미디어로도 일단 확인이 됩니다.
방북 직후 그 이하영 방북 직후 기자회견을 한 2018년 10월 25일 이재명은 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그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북한 고위급 다음 달 경기도 국제회의 참석 이재명 방북 논의 이 기사입니다. 이것을 올리면서 댓글에 이렇게 씁니다.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북을 추진한다고 하니까는 그리고 이재명은 쌍방울 관련 부분만 자기는 지금 몰랐다고 꼬리를 자르고 있는데 검찰은 작년 이재명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2019년 7월에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쌍방울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게 영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김성태와 전화를 해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답도 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죠. 이재명은 검찰에서 이하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 그리고 SNS에서는 찍은 기억이 없다. 도지사 하루 결제가 몇 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 성남시장 때 이재명은 단돈 100만 원이 드는 사업도 내 결제 없이는 집행이 안 된다. 자랑을 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뭐 찍어놓고 나는 모르겠다. 뭐 그냥 습관적으로 찍었다. 성남시장 때는 모든 거는 내가 결제해야지 다 집행된다. 100만 원도 내가 다 사인한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하영이 이재명 몰래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세상사 이치와 동떨어진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판검사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입법의 사유화, 이재명 위해 판검사 압박법 추진. 민주당 이재명 기소되자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재명 방탄 대북 송금 특검법 이어서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 발의, 판검사 겨냥 법 왜곡제도 검토. 쟁점 법안도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거죠. 법사위가 여당 없이 전체 회의를 열었고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상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밝혀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는데 자, 집권당인 여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전투력 상실한 집권 3년차 여당 농성할 때도 잡담만 하더라. 이게 현장에서 러보 기사입니다. 전투력, 저는 전략 부재, 투는 투지, 실종, 력은 역할, 소멸.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죠. 황호여 비대위,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인데 또 어떤 위기 의식도 없이 막 농성을 하면서도 서로 잡담만 하더라.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매기 역할을 할 그 사람이나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당대회겠죠. 세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여 당대표 경선 민심 20 내지 30% 반영, 원톱 체제는 유지, 전대룰 윤곽, 그리고 몸 푸는 당권 주자들 한동훈 국민 위해서라면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화 됐죠. 안철수 민심 반영 비율 50%로 높이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유승민도 현안에 목소리 내기 시작했는데 한동훈은 이미 캠프 구성에 착수했다. 다음 주 출마 선언이 관측이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한동훈 그리고 나경원이죠. 가끔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유승민도 여론조사 앞서 나오지만은 그것은 이 역선택이 많죠. 국민의힘이 당원들을 70 내지 80% 하면은 유승민은 아마 출마를 포기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한동훈과 안철수의 싸움이, 나경원의 싸움이 되는데 한동훈, 나경원 두 사람이 지금 사실상 처음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한동훈이 그 헌법 84조를 계속 논쟁으로 삼고 있죠. 이재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에 따라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헌법 해석.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검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현실론을 들어서 비관적,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은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다. 만약에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 제대로 진행 절대 안 된다. 지금 사법부 독립이 안 돼 있고 법치와 상식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되면 모든 게 끝인데 한동훈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어쨌든 판사 출신 나경원, 검사 출신 한동훈이 이 헌법 해석을 놓고 처음으로 사실상 충돌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